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저 2588 대리운전 홍제동 김수미예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차우르 정렬 2588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치사율이 40%에 이른다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이른바 메르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첫 확인이 됐습니다. 사람 간의 전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하는데 간호를 하던 부인과 같은 병실을 썼던 환자마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3명의 상태는 다행스럽게 그리 위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이 처음 들어보는 전염병의 공포심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메르스, 어떤 병이고 어떻게 우리가 조심해야 할지 전문가의 의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감염내과의 김홍빈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르스, 이 이름만 딱 들으면 무슨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무슨 그런 것 같은데 이 메르스가 이게 어떤 병이에요 이게? 우리말로는 중동호흡기 증후군이고요. 예. 2012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처음 발견됐고, 예. 이제 중동 지역에서 처음 발견되다 보니까 이름을 중동호흡기 증후군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증상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보통 호흡기 감염 증상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열나고, 춥고, 머리 아프고, 기침하고, 뭐 좀 숨찬 증상들이 생길 수 그럼 있고요. 뭐 감기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치사율이 말이에요. 40%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일반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신종플루 이건 40%까지 치사율이 안 됐었죠. 네, 맞습니다. 뭐 2002년에 한참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2003년에 떠들썩하게 했던 사스는 한 10% 정도 됐는데요. 예. 모든 감염병이 처음 발견될 때는 병원에 올 정도로 위중한 사람들을 주로 보게 되니까 예. 사망률이 40%로 높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경미하게 지나가거나 예. 무증상인 사람을 발견할 방법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 사망률은 40%보다 훨씬 낮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나온 결과로는 40% 정도가 사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건 상당히 치사율이 높은 질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감기 증상하고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니 신종플루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게 40%안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길래 40% 정도 치사율이 높습니까? 뭐 때문에 죽습니까? 뭐 다른 감염병하고 비슷하게요. 예.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 있는데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지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생기면 예. 폐렴이 심하게 합병하거나 콩팥이나 다른 장기 기능이 나빠져서 사망하시는 거라서요. 예.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병의 초기에는 그 경미하게 지나가는 환자들의 예. 진단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좀 과장돼서 사망률이 높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단 도구가 없다 그러셨어요? 이게 경미하게 지나가는 무증상인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진단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증상이 있는 분들은 호흡기 검체를 채취해서 예. 이분은 메르스에 감염됐다 이렇게 확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염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염성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일단 전염이 되는 거죠? 지금 짐작하시는 것처럼 3년여 동안 1000여 명 정도 발생했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히 많은 숫자가 발생하긴 했는데 아주 밀접하게 접촉한 가족이나
또 병원에서 진료하는 의료진 이외에는 그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지금 퍼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걸릴 수 있을 거다 이런 정도의 공포는 아닙니다. 그게 공기 전염입니까? 아니면 접촉에 의한 전염입니까? 아직 정확한 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들에게만 감염되는 거 봐서는 예. 그냥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종류는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예를 들면 그 접촉에 의해서 그 전염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요. 네, 우리나라의 식습관이라는 게 뭐 찌개를 떠먹는다거나 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메르스 같은 경우가 더 퍼질 수 있는 그런 다른 나라보다 더 쉽게 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환자가 생기면 같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가족들은 모든 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감염될 가능성은 충분히 높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외국에서 걸려서 수많은 환자가 유입돼야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 걸린 분들은 간병했던 가족 그리고 같은 병실을 사용했던 환자에서만 생겼고 아직은 물론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아직 그 증상이 나타나거나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밀접하게 접촉한 가족이나 의료진 이외에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들어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에게는 뭐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잠복기가 한 2주 정도 된다 그러죠? 네. 그러면은 이 2주 동안만 격리시키면 네. 그러면 안전해지는 겁니까? 그분들도? 예, 일단 잠복기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는 않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대개 2주를 기다려 봤는데 노출된 다음에 2주를 기다려 봤는데 예. 아무런 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감염되지 않았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그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국내 최초 감염자 같은 경우에 4곳의 병원을 돌아다녔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4곳 병원의 관계자들이 모두 격리 조치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지금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발표된 걸로요. 네, 예.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메르스 환자인 아버지를 간병하던 40대 딸 네. 본인이 좀 검사를 받고 싶다라고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보건당국은 열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가격리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가격리 조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거는 안이한 조치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밀접하게 접촉하는 분들에게만 전파시킬 수 있으니까요. 증상이 아직 확실치 않고 다른 사람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기 위해서 병원에 격리할 수도 있고 집에 혼자 지내게 할 수도 있고요. 예, 어찌됐든 남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는 자가격리건 병원 격리건 큰 차이는 없을 텐데 만약에 환자가 증상이 생겨서 감염돼서 무슨 합병증이 생기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당연히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원해서 격리를 해야겠죠. 이게 또 하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죠, 이게. 아직 정확한 정보는 없는데요. 아마도 낙타나 그런 동물들로부터 왔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추정 상태군요. 예, 일부 낙타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그 낙타가 정말 그 감염된 최종 숙주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오는 중간 숙주인지 그게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했을 때에는 네. 이것이 전염이 꼭 사람에 의한 전염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전염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정확치는 않지만 그 대다수의 감염된 사람들이 낙타와 접촉했거나 아니면 농장에서 동물과 접촉했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서 또는 가족들끼리 감염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면 동물에서 왔을 거라고 추정은 하고 있고요. 예. 예. 그 이외에 다른 경로라는 건 이제 제대로 끓이거나 충분히 가열을 하지 않은 음식도 가능은 하겠지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정보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약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백신이나 아주 특이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항바이러스제를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항바이러스제가 현재까지 효과가 있는 건 밝혀진 게 없고요. 예. 그냥 감기에 걸리거나 폐렴에 걸리거나 다른 장기들이 나빠지면 거기에 맞는 대증 치료 그리고 보존적인 치료로
환자가 이 감염을 이겨낼 옆에서 보조하는 그 정도의 방법 말고는 현재로서는 다른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 참 좀 걱정은 많이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은 이제 연휴가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럼 여행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그럴 텐데 네. 혹시 중동이나 이런 지역 여행하시는 분들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될까요? 아직 중동으로 여행을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럴 단계는 아니고요. 예. 중동에 다녀오실 분들이라면 당연히 기본적인 위생 수칙, 손 잘 씻고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고 이런 거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거기에 가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피하시는 게 낫겠고 다녀오신 다음에 열이 나거나 하면 빨리 보건당국에 알려서 2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도 노력해야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2차적인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유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분당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김홍빈 교수였습니다. 어제였었죠. 기가 막힌 뉴스가 전해졌었습니다. 길고양이 600마리를 산채로 뜨거운 물에 담가서 도살한 뒤에 털을 뽑고 다 정리한 다음에 건강원에 팔아넘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런 보도인데요. 이거 결국 따지고 본다면 사실은 잘못된 보신 문화에서 비롯된 사태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합니다. 이 문제 정말 이 고양이라는 거 이렇게까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되는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문호 한의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신유주 교수님 영광입니다. 아이고, 무슨 언젠가는 말씀. 빼야 되는데 생각했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죠. 뭐. 근데요, 네. 이거 진짜 고양이를 이제 이거 보고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아유, 제가 좀 더 쇼킹한 말씀드리자면 고양이를 산채로 왜 끓이는 이 솔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는 고양이들이 고통에 못 이겨가지고 막 이 발버둥 치던 발톱 흔적들이 그냥 계속 남았다 그러는데 네. 이렇게 끔찍하게 할 정도로 고양이 이게 우리나라에 고양이 이런 약으로 쓰거나 하는 먹거나 이런 문화가 쭉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있었던 습관이고요. 아주 옛날에. 네, 아주 옛날에 이제 못 먹고 살 때 서민들이 한약을 먹기에는 너무 비쌌죠. 과거에는. 예. 그래서 서민들은 꿈도 못 꾸던 그런 100년 이전 시대에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이런 문화가 아주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륙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료가 많다 보니까 그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또 한국에서도 자생된 문화고 그랬는데 사실 이 모든 동물들이 이제 고통 없이 죽을 권리라는 건 있거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개체수 감량을 위해서 중성화 시술을 한다든지 예. 포획과 관련된 법을 정해서 제외를 둔다든지 또 대상을 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양이들이 또 다른 고양이들이 옆에서 또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보고 있는 상태에서 산채로 넣어서 또 그 앞에 털을 뽑아서 내장까지 다 정리해서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납품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네. 근데요, 이거를 이제 약으로 지금 드시는 분들이 있는 네. 모양이에요. 관절염, 류마티스에 좋다. 근데 이게 한의학적으로 말이에요. 네. 이 고양이가 관절염, 류마티스에 좋습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다. 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한약재들은 형상의학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술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우술이요. 소무릎이라고 해서 우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약재 같은 경우에는 이름과 뜻과 효용이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동물성으로 봤을 때 머리 아프면 소머리 구워 먹으라, 관절 아프면 잘 뛰어다니는 고양이를 구워 먹으라 이런 속설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전혀 그런 형상의학과 관계가 없는 그런 거고요. 실험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사실 동의보감이 갈이라고 해서 동의보감에 이렇게 고양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고양이를 먹으면 관절염 낫는다는 그런 근거가 아예 없고요. 우리가 이제 2004년도인가에 유마티스 학회에서 우리가 양의학과 한의학들이 고양이를 약용으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발표한 적도 있고요. 예. 또 동물성 재료들을 잘못 끓여 먹을 경우에는
기생충들이나 그 아이들이 이제 야외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방 주사도 못 맞죠. 뭐 사람들이 관리가 안 되는 그 동물들이지 않습니까? 예. 오만 그 감염이 다 돼 있습니다. 뭐 기생충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가열해도 죽지 않는 그런 균들도 많아요. 예. 야생에는 그런 것들을 잘못 먹었을 때는 몸 조직 구석구석에 스며들면서 근육을 퇴화시킨다든지 뇌를 깔아먹는다든지 해서 아하. 가벼운 간질 또는 심한 뇌경련 또 편측 마비 또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왜 웃음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웃는 그런 병이 온다든지 뇌에 감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과거에는 녹혈 생거 먹었다가도 이렇게 그 뇌에 기생충이 올라가서 감염된 예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녹혈이 그 사슴피 말씀하시는 네, 거죠? 요즘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슴을 잡아가지고 그냥 피를 완전히 드라큘라죠 뭐. 네. 예?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세수가 없으면 대부분의 그 균들은 위산에 의해서 죽긴 하지만 저항성이 약한 분들이나 배가 냉한 분들이나 비만이 심한 분들은 그런 기생충들이 뇌로 올라가면은요. 아이고 동물 목 따서 바로 먹는 것도 참 무식한 일이지만 그게 그렇죠. 또 내 몸에 들어가서 큰 사고가 날 걸. 또 개구리 같은 경우에도 뭐 정력에 좋다는 소문 때문에 뭐 한번 멸종위에 맞았었죠. 예, 예. 또 알을 뭐 그냥 생글로 먹었다가 속에서 부화하는 바람에 사망한 예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아이들이 뱀이죠, 뱀. 뱀이죠. 예. 네, 뱀도 얼마나 땅에서 기어다니면서 땅이 좋은 기운도 많이 먹고 힘도 좋은 애지만 예. 사실 기생충이 많거든요. 그걸 또 산채로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예. 네, 아주 나쁜 그런 선례들이고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못 먹고 살던 배고픈 시절의 유전자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아직도 이런 식의 그 보신 문화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죠. 과거에 예. 못 먹고 살 때의 그런 습관들 때문에 아하. 혹여 잘못된 습관이 어르신들께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 우리 한 이사님께서 네. 이 좀 정상적인 아니 증명이 된 예? 네. 이런 보신 음식, 보양 음식이 여름도 되잖아요. 그죠? 한번 네. 추천해 주시면 어떤 거 추천해 주시겠어요? 제가 요 계절에 제일 좋아하는 게 일주일에 꼭 2번 정도는 제가 직접 끓여 먹는 요리가 있습니다. 예, 뭐예요? 매기 매운탕. 메기. 고단백 저 좋아하는데. 저지방에 DHA, EPA가 많으니까 뇌 기능 활성화에 좋고요. 예. 어르신들 뇌를 자고 있는 잠을 확 깨게 만들고요. 또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 성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예. 이게 대사를 촉진하고 면역력을 좋게 해주죠. 예. 여기에다가 매기 매운탕에 밀가루 그 수제비 넣지 수제비 않습니까? 넣죠. 예. 저는 쌀가루 수제비를 만들어서 하루를 숙성을 시킵니다. 냉장고에 넣어서. 쌀이 따뜻한 성질이 있어가지고요. 예. 또 온중 보기작용이 있어서 기운 돋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매기 매운탕 같이 먹으면. 예. 갑자기 매기 매운탕 말씀하시니까 매기 매운탕이 먹고 싶어지네요. 네, 예? 오후에 한 가시죠. 진짜 그래야겠어요. 아니, 네. 저도 매기 매운탕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알고 있는 것보다도 한의학적으로 진짜 좀 도움이 되는 건 조금 약간 다를 수 있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특히나 예. 이제 뭐 현대의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부분들로 가급적 드시는 게 상당히 좋고요. 예. 현대의 과학이 다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대의 과학이 다 증명이 안 되더라도 한의학적으로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라면 저희들이 예. 권할 텐데 그렇죠. 살아있는 동물을 통증 없이 죽을 권리가 있는 동물들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는 것은 저는 사람이 할 짓이 못되죠.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 침공해서 사람을 끓여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말이 됩니까? 저도 사실 그 예를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통하는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옛날에 나치들도요. 나쁜 짓 맞습니다. 해도 그렇게는 안 했어요. 예, 아이고. 예, 오늘 진짜 아주 도움이 되는 말씀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문호 한의사였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 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가정의 달 5월 쉐보레 5대 차종과 함께하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지금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200만 원 할인. 혜택도 역대급. 5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다가오는 여름, 에어컨이 2개라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바람에 내 몸 맡기고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모두 다 하나 되어 대한민국 만세 모두 다 행복하게 대한민국 만세 마음을 나누어요 행복을 만들어요 다 함께 광복 70주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금융으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칩니다. 대한민국 만세.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 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 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접사봐. 롯데리아 강정 버거. 롯데리아. 예, 지금 8시 32분 04초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출근 시간 거의 막바지죠. 금요일 아침 어느 정도 차가 밀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연휴를 앞둔 금요일 아침이라 평소보다 한결 마음이 가뿐하실 텐데요. 현재 도심 아직은 출근길 정체가 많은 편입니다. 우선 도심 신림로 서울대 입구 교차로 방면 서울대학교 정문화 바비차로에서 버스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구간의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운행에 참고로 하셔야겠습니다. 여의대방로 대림사거리 방면 보라매 공원 입구에서 대림 3거리 구간 바비차로에서도 차량 간의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따라 도심 쪽 아직은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상계교에서 월계 1교 이후 성수 분기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교차하는 북부간선도로 따라 외곽으로 나가는 길 묵동 나들목부터 구리 시계까지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반대 도심 방면 묵동 나들목부터 하워골 램프까지도 아직은 30km 미만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류현진 선수 오늘 새벽에 수술했죠? 예, 그렇습니다. 경과 어떻대요? 경과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다행이네. 예. 오늘 새벽에 2시간의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퇴원을 했거든요. 예. 이 수술 경과가 좋다고 하고요. 내년에 이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 스프링 캠프 이전까지는 다시 이제 공을 던질 수 있다고 이제 합니다. 예. 이 병명이 어깨 관절 와순 파열이었었거든요. 예. 이 관절 와순이라는 게 이 관절을 둘러싼 섬유 조직인데 이 근육이나 관절막 같은 것들이 이 관절하고 잘 붙어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예. 내일 류현진 선수가 직접 부상 부위하고 수술 경과에 대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경과가 좋은 만큼 빨리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대호 선수 활약이 대단해요. 예? 예, 홈런 대단합니다. 치면서 17경기 연속 안타. 야, 정말 예. 대단하네요. 예? 이 소프트뱅크 이대호 선수 어제 오릭스전이었었거든요. 이 투런 홈런 1개 포함해서 4타수 3안타 4타점을 휘둘렀습니다. 예.
이 17경기 연속 안타고요. 시즌 11호 홈런인데 이 타율 3할 2푼 3리로 뛰어 올랐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대호 선수가 잘 치면 거의 오릭스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팀의 중심 타선으로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오승환 선수도 오랜만에 요미우리 전에 등판했다고 그러네요. 그죠? 예, 오승환 선수는 이 마무리 투수기 때문에 팀이 이겨야지 등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네. 소속팀이나 한신이 그동안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 등판 기회를 잡지 못했는데 어제 6일 만에 이 요미우리전에 등판해서 시즌 13세이브를 기록을 했습니다. 2대1로 앞선 9회 초 마운드에 올랐고요. 1이닝 동안 안타 2개 내줬지만 삼진 2개 잡아내면서 무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프로야구 얘기도 좀 해볼까요? KBO 리그에서 삼성이 이 천적 니퍼트를 상대로 해서 승리를 거뒀는데 원래 이 삼성이 니퍼트에 대해서 그렇게 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약했었죠. 그래서 이 니퍼트가 삼성의 천적이라고 그랬었거든요. 니퍼트가 그동안에 이 삼성이 8연승을 거뒀고요. 이 삼성전에서 통산 성적이 19경기에서 13승 1패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 타자들이 니퍼트만 만나면 꼬리를 내렸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어제는 삼성이 니퍼트를 상대로 안타 8개 몰아치면서 4점을 뽑아내서 6대1로 승리했습니다. 예. 삼성의 선발 장원삼 선수 6과 3분의 2이닝 동안 1실점으로 호투하면서 시즌 4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상암동 YTN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반상회를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여의도 반상회. 예, 매주 금요일 날 찾아뵙는 순서죠. 여의도 반상회. 일주일 진짜 빨리 갑니다. 두 분하고 만나뵌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금요일이 됐네요. 시간 빨리 가면 좋긴 하지만 그만큼 나이도 빨리 들죠? 예. 자, 지금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문정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현주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나이가 들어요. 두 분, 나이를 여쭈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니까요. 네. 예. 부부의 날.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또 어제 그 가정 이 화목하게 어떻게 하나 이 연구소 소장님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그죠?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어요? 저는 지금 한 8년 정도 8년. 됐습니다. 예. 예, 저는 87년에 결혼했으니까요. 28년 됐습니다. 저랑 같네요. 제가 87년에 결혼했어요. 예. 연배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당시로는 저는 굉장히 남자로서 빨리 결혼한 거였고, 지금으로도 쳐도 빨리 결혼한 거죠. 제가 27살에 결혼을 했는데 28년. 야, 그러고 보니까 28년 됐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이 결혼기념일입니다, 저는. 축하드립니다. 오늘 뭐 특별한 약속 있으세요? 아니요, 오늘 저녁에 방송해야지. 신유리 수탕탕. 그리고 안 잘리세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건. 예. 28년 맞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이제 그 인터뷰를 했던 이 부부 문제 전문가는 30년이 넘었는데 본인이 행복하다고 해서 제가 가시관이세요? 제가 딱 그랬는데 진짜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전 8년 됐는데 아직은 행복합니다. 8년 때 행복을 하지 못하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나중에 30-40년 어떻게 견뎌요 그거? 어떻게 외조를 잘하시고 별 문제 없으시고 행복하세요? 네, 저는 그 행복의 정의가 이제 부모가 바라는 것이고 분자가 채워지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것분에 채워지는 게 어떤 것이냐에 따라 이제 행복하냐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편과 결혼하게 된 것도 물론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믿음, 인간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결혼했기 때문에 28년이 지나도록 인간으로서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지 않고 그 신뢰를 이제까지 가져왔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그 소장님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식 떠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더니 가식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 좋아요.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그것도 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연애 결혼하셨어요?
네, 뭐 소개를 받았지만 연애를 했죠. 아니 그럼 누가 요새 소개받고 아유 그러면 저 언제 날짜를 잡을까요? 이렇게 합니까? 소개받고 연애한 다음에 네, 결혼하지? 아는 교수님이 소개시켜 주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연애 결혼하셨어요? 예, 저는 의대 2년 선배님이신데요. 제가 인턴 할 때 레지던트 2년 차시니까 그 학교 때는 몰랐고요. 병원에서 한 1년 동안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 성실함이나 인품 때문에 또 만나게 됐습니다. 아주 예. 이상적인 커플이시네. 두 분이 다 의사다. 야 이게 참 평생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아유 근데 어떻게 두 분 많이 어떻게 부부 싸움도 하시고 그러죠? 싸움이라는 건 아주 건강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네, 뭐 자주 싸우기도 하고 뭐 화해도 금방금방 하고 하는데요. 일방적인 경우가 많아요. 일방적인. 이제 제가 화를 낼 때가 많고요. 남편 보통 이렇게 굉장히 순한 분이라서. 근데 이제 한 번 화나면 굉장히 잘 안 풀리세요. 또 저는 금방 화났다가 금방 풀리고 이런 스타일이고요. 근데 대개는 왜 싸우냐면 최근에는 특히 이제 제가 바쁘니까 약속을 제가 잘 깹니다. 남편하고 뭐 데이트 약속 뭐 또 발렌타인데이 이럴 때는 제가 몇 년 만에 밥 한 번 제가 근사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그날 저녁 때 그냥 늦게 와버린다든지. 요리 잘하세요?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뭐 웬만한 밥은 하니까요. 한 번은 제가 냉이 된장국 남편이랑 밤에 같이 슈퍼 갔다가 사가지고 내일 모레 그 발렌타인데이니까 내가 냉이 된장국하고 밥을 차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그거를 굉장히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일찍 와서 일찍 와가지고 집에서 계속 기다렸는데 제가 그날 먹었구나. 아니요, 제가 그날 사실은 너무 바빠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10시 다 돼서 막 헐레벌떡 초콜릿 사들고 왔는데 딱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남편이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화가 난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빌었는데 근데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필 또 발렌타인데이인데다가 남편 딴에는 이게 몇 년 만에 제가 밥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나가가지고 밤에 한 12시쯤 들어왔어요. 12시면 일찍 들어오셨네. 아, 그런가요? 밤을 새고 들어와야 돼요. 아니, 밤을 새고는 안 되지만. 그 부부싸움 주로 뭐 가지고 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28년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혼 초기에는 어떤 사안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이게 말이나 그 태도,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싸웠던 것 같습니다. 말을 할 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든지 표정이 뚱하다든지 행동을 거친 행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사건보다는 그런 것을 이해 못해서 초기에 싸운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고요. 28년이 지난 지금에는 사실 상대방의 말이나 생각, 행동은 물론이고 가치관에 대해서도 잘 아니까 사실 싸울 일이 그다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28년 살다 보면 이제는 뭐 너무나 잘 아니까 그렇게 되죠. 근데 두 분 다 정치인이시니까 남편분의 외조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외조 잘하고 계세요? 선거운동 할 때는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거운동 때 그렇게 잘 도와주더니 이제 지역구 활동 같은 거 좀 안 하시냐고 좀 도와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주말에 아들 도맡아서 혼자 놀아주고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 남편도 바쁘니까. 네, 그리고 뭐 그런 거라든지 또 제가 늦게 오거나 이렇게 집에 신경 많이 못 써도 다 이해하고 오히려 걱정도 해주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언론 이렇게 미디어 모니터링을 남편이 주로 많이 합니다. 지금 들으시겠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말이 안 나오죠. 큰일 나죠. 네. 농담입니다. 남편이 한 번씩 지적도 해주고 뭐 그걸 외조라고 저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외조 어떠세요? 예, 이제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제 선거를 의원이면 바쁘시죠. 선거를 직접 도와줄 일은 없었는데요. 저는 일단 그 여성 정치인에게 있어서 남편의 역할은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도와줄 일이 사실 많이 있을 거다 생각은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성 정치인이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여성 정치인의 남편은 첫 번째는 이제 정치인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그 남편도 이제 그 정치인에 준하는 또 신뢰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신뢰를 계속 지켜왔다는 점에서 저를 크게 도와주고 있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가정적으로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하는데 저보다도 더 가정 내에서 시간을 많이 지켜주는 점. 또 세 번째는 그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같이 중립적인 그런 조언을 많이 주는 게 저한테 좋은 그 정치인으로서의 외조다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후배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는 거는 여성이 직업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할 때 남성에게 요구하는 것을 어떤 직업적인 일을 도와달라고 하기보다는 그 남성들이 반대만 안 해도 크게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 그렇죠. 하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가슴이 팍 꽂히네. 반대만 안 해도. 그렇죠. 이야, 참 슬픈 서글프기도 한데요. 근데 제가 이제 여성 정치론을 가르치는데 우리나라 여성 정치인들의 남편들이요. 외국보다 훨씬 외조를 잘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국보다 훨씬 잘한다는 그 통계가 있어요. 두 분은 그래도 한국에서 태어나신 걸 아주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 그 정치권에 이 유명한 부부들 많잖아요. 네. 그분들이 진짜 인꼬 부부인지 원수 부부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유명한 부부들 이렇게 많은데 두 분이 저기 먼저 이 의원님 뭐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뭐 그 아무래도 이제 제일 유명한 분들이 이제 최명길 여사, 그렇죠. 김한길 전 대표하고. 네, 그분하고 또 JP 같은 경우에 인꼬 부부로 소문나셨잖아요. 아마 네. 그 사모님께서 별세하실 때 사별하실 때 그때 혼자 이렇게 못 지켰다 뭐 맞아요. 이런 예. 예.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박영선 전 원내대표 남편분하고 그 굉장히 친한데요. 그분도 미국 변호사신데 제 정치 시작하기 전부터 이렇게 좀 친한 그렇죠. 관계였는데 보면 굉장히 외조를 잘하세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최고위원 선거를 하는데 남편분이 엄청나게 그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오셔서 막 카메라 그 전문 카메라맨처럼 사진사처럼 막 사진 찍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분은 누구신가 하고 딱 봤더니 그 남편분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야 역시 그래도 이 외조가 확실히 있었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예. 그 지금 김한길 전 대표와 최명길 씨 말씀하셨는데 이 두 분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 KBS 심야 토론 MC를 할 때인데 그때 김한길 전 대표가 나왔었어요. 근데 최명길 씨가 꼭 같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두 분 굉장히 붙어 다니시고요. 그 선거할 때 당대표 선거 운동하잖아요. 근데 저희 지역구까지 오셨어요. 그 최명길 여사님께서 지역구까지 오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제 인기가 많고 또 유명하고 이러니까 그 당원들 대의원들 다 악수하면서 다 반응이 달라지는군요. 네, 반응이 달라지더라고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게 김한길 대표님 오셨을 때는 뭐 그냥 그저 그러다가 이제 사모님 오시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뭐 굉장히 막 이렇게 반응이 막 뜨거워졌거든요. 그렇군요. 아니 저기 왜 그렇게 또 유명한 부인을 두고 있는 분이 여당에서는 지상욱 중국 당협위원장 부인이 시문아 씨죠, 그죠? 예, 지상욱 위원장 그 아주 그 시문아 씨도 내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지상욱 위원장하고 예전에 한번 그 어떻게 소주 한잔 기회에 소주 한잔 하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내조를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 실제로 시문아 씨 보셨어요? 뭐? 실제로 못 봤어요. 실제로 못 보셨어요? 실제로 못 봤습니다. 지상욱 저 위원장하고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같은 선진당 출신이고 이제 제가 대변인으로 들어왔을 때 예전에 대변인을 하셨는데 제가 들어온 다음에는 이제 정당 활동을 같이 많이 나타나시지 않으셔가지고 교류할 기회가 그 당시에는 오히려 없었고요. 이제 최근에 당협위원장 되신 다음에 우연히 뵐 기회가 있었는데 그 지상욱 씨가 굉장히 좀 세련된 이미지다 보니까 좀 차가워 보일 수도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굉장히 따스함, 훈훈함이 있으시더라고요. 애기를 항상 본인이 잘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딴 방송에서 방송 진행할 때인데 그때도 애기를 본인이 안고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정적이고 그런 면이 있어요. 또 시문아 씨와 결혼하실 때 그런 따스함이나 훈훈함이 또 작용했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 안철수 전 대표 그 네. 부부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가서도 각자 이렇게 책을 읽는. 네. 야, 진짜 상상이 가는데요. 전 상상 아니 제가 안 그렇기 때문에 전 네. 상상이 잘 안 가요. 근데 이제 저는 예. 그 사모님 뵌 적이 있는데요. 예. 굉장히 두 분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학구적인 분위기. 네, 차분하시고, 차분하고. 네, 말씀이 이렇게 많지 않으시고. 그렇군요. 근데 이 가족끼리 책을 읽는 것이 좋은지 말을 하는 것이 더 좋은지 그거는 근데 그 어제 연결했던 우리 그 소장님 말씀으로는 말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부부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대화를 많이 해야 되니까요. 네. 너무 책을 안 봐도 그렇겠지만, 이제 교육 측면에서도 뭐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말이죠. 대화를 많이 해야죠. 그럼요. 네. 예. 안철수 의원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의사 출신이고 또 예. 같은 교수 의사분들이 출신이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시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부분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보고 주변에 야당 보좌진이 오히려 네. 한 얘기인데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근거 중심으로 얘기하고 너무 완벽주의적인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밤낮을 가지고 일하는 것 같다. 그래서 보좌진들이 힘들겠다.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안철수 의원님도 보시면 근거 중심이나 정책 중심, 복지위에서 활동하는 거 보면 그런 부분에 오히려 정치적이기보다는 정책적인 그런 취향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부부도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성격적인 부분에서 또 부부로서의 대화를 할 때도 그런 쪽에 좀 치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황우여 부총리께서는 사모님하고 사별하시니까 꽤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혼자 계시면서 돌아가신 사모님의 그 핸드폰까지 갖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우여 전 대표, 그러니까 황우여 부총리의 어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야, 진짜 부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돼요. 좀 예. 짠하네요. 그 예. 핸드폰 아직도 갖고 계신다 이런 말씀. 그게 들으니까. 참. 근데요. 자, 두 분께 여쭤보는 게 정치를 하시잖아요. 네. 남편분도 좀 정치 기획이 있으면 정계를 좀 한번 나가도록 추천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때 선거운동 할 때요. 예. 남편이 그때 운동 되게 열심히 도와주셨는데 예. 그때 사실은 좀 과장해서 그분이 저보다 더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조금 이렇게 아주 도움이 되니까 기분은 좋은데 야 이거 뭐지? 내가 후보자인데? 이런 생각까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역구에서 저보다 더 남편이 인기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 하셨으면. 냉정한 정치계의 그럼요. 현실이 지금 네. 반영되고 있어요. 그럼요. 예. 농담입니다. 근데. 저도 농담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떠세요? 그 남편이 정치를 한다면 그 신뢰를 근데 죄송한데 예. 의사분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네. 그런가요? 제가 저랑 친한 의사들이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다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네. 예. 예. 그 정치에 관심이 있고 정치에 대해서 잘 아는 거는 사실인데요. 뭐든지 이렇게 분석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신뢰를 받고 그다음에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준비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막상 정치를 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이현주 의원께서는 너무 존댓말을 쓰세요. 항상 하신다. 뭐 원래 그 집에 가서도 그러세요? 아니 사실 하신다? 그렇지 않은데요. 그래도 밖에서는 밖에서만 네, 가식적으로 저보다 5살이 가식적으로 그 정도 가식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그 핵심은 가식은 필요하다 이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가식적으로 여기서 두 분 말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아 피곤해. 또 야근이다. 대리님도 부장님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역사 있는 피로회복 드링크. 50년 역사? 영진 구론산 밤원드 50년 동안 언제나 필요회복에 영진 구론산 밤원드. 5, 4, 3, 2, 1, 0. 5월엔 이자가 제로. 아반떼,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5월에 구매하시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자가 제로. 이자 부담 제로 프로모션. 선수율 20% 이상.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블레이드 1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 신규 캐릭터 리몬 전격 등장. 신서버 대오픈. 입장만 해도 보석 청기와 제강 장비가 공짜. 액션은 반격이다. 블레이드 포카카. 2016년 12월 31일까지 15세 이용가.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26,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서울에서 회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남방 삼각구도의 강화일까요? 아니면 북핵 해결 노력의 재시도일까요? 두고 봐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화요일 아침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